10학년 한국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예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수행평가에 대한 힌트를 잔뜩 폭격기처럼 마구 쏟아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생들과 보지 않은 학생들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좋아한다면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꼬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단답형 내지는 OX 또는 줄긋기 이런 거 낼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기초 상식이고요. 우리 지난 중간고사 시험범이었던 거죠. 경제 3대 활동은 뭐가 있었죠? 생산, 소비, 분배. 그다음에 경제 활동의 주체는 누구랑 누가 있었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정부라고 외국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가계, 기업을 중심으로 이따 하나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경제 활동의 객체는 뭐가 있었죠? 재화와 서비스.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거,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용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경제 문제 발생 원인은 희소성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 희소성이 작아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상재,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경제재라고 불렀었죠. 경제 문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기억해 주세요.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었던 경제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시장 경제체제, 계획 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고, 시장 경제체제는 시장 가격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을 통해서 사유경제,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운영되는 경제체제가 시장 경제체제이고, 효율성을 강조한다 했었죠. 계획 경제체제는 시장 경제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앙 계획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가 계획 경제 체제죠. 자, 기회비용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대가로서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경제 순환에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과 가계 요 그림을 주고 설명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오는 반도 있고 안 나오는 반도 있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업과 가계는 어디서 만나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만난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겠죠. 반면에 가게는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겠죠. 그것은 기업의 수입이 되고요. 기업은 그 생산물 시장에 판매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게 되고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은 가계 소득이 되겠죠. 반면에 가계는 그 가계 소득을 벌기 위해서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겠네요.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생산의 3요소. 노동, 자본, 토지. 다른 말로 토지는 자연 자원을 의미했죠. 그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모형 5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프린트에는 반티 갖고선 한번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예, 문제 인식.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사야 된다, 소비해야 된다, 또는 뭐 생산해야 된다 이럴 때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요. 대안 나열은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숙제하는데 요즘 수행평가 많이 하는데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선 학교 선생님들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줘. 아, 이제 불편해. 그래서 프린트기 하나 사야겠어. 자, 그러면 대안. 그냥 프린트만 잘 되는 걸 살 거냐, 스캐너까지 있는 복각기를 살 거냐, 아니면 정품만 사용하는 걸 살 거냐, 아니면은 망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무한 리필 이런 잉크를 사용한 걸 살 거냐. 자, 나열을 해보고요. 또 HP를 살 거냐, 뭐 앱슨을 살 거냐, 캐논을 살 거냐, 이렇게. 근데 기준을 설정해야겠죠. 가격이 중요하다. 뭐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할까? 디자인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뭐 유지비가 적게 든다. 이제 이런 그런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아까 생각했던 대안에 가격을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을 맞춰보는 게 이제 대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자, 네 번째 문제는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자, 인간은 편익이나 비용, 편익은 뭐야? 이득이 되는 거죠. 비용은 벌금이나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이 나가는 걸 얘기하죠.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줘서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을 말하는데요. 긍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하는 거고, 부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제공하는 거죠. 벌금이 이런 데 해당이 될 테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주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오라고 하게 되면 경제적 요인을 활용해서 좀 해결해 보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요. 이거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또 그 동영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최대한 생산이 가능한 곡선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 위에는 생산이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요 아래는 생산이 할 수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남아도는 영역이라고 했죠. 요걸 활용한 문제 한 문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옮겨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대가로서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거라고 설명했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어려운 개념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이죠. 명시적 비용은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들어간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돈을 쓰긴 했지만 내가 내 돈이 나간 건 아니지만 그것을 선택한 대가로서 내가 얻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 암묵적 비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수업을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매몰 비용은 이미 돈이 썼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선택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 짜장면이 맛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짜장면 안 먹고 짬뽕을 다시 시켜 먹을 수도 있죠. 그 짬뽕을 시켜 먹을 때 우리는 계속 고민이 들어요. 무슨 고민이 냐면 짜장면을 지금 시켜서 먹었는데 다 안 먹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맛이 없는 것을 먹어서 행복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이제 짜장면을 먹던 젓가락을 탁 놔두고 이 순간 나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지 않을 것인가 요것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짜장면을 시켰던 돈은 지불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내가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그래프에서 간식 2번에 따른 기회비용은 간식 2번을 더 먹으려면 못을 한 벌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따져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고 6문제 중에서 아마 3문제 또는 4문제, 3문제 정도를 각반마다 문제를 다르게 이렇게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